여러분, 혹시 전기밥솥을 사용하면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밥맛이 예전 같지 않다. 금속 냄새 같은 것이 느껴질 때가 있다. 밥솥 내부가 까맣게 변하고 긁힌 자국이 생기기 시작했다. 사실 이 변화는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가전제품이 전기밥솥인데 잘못 사용할 경우 밥과 함께 중금속을 그대로 삼키는 위험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중금속이 몸속에 들어가면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혈관벽에 쌓여 치매와 암 발생 위험을 몇 배나 높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험은 단 한 가지 사용 습관만 바꿔도 즉시 줄어듭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그 핵심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정보를 준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십니까? 내가 매일 먹는 밥인데 설마 이게 이렇게 위험할까? 밥솥에서 밥만 지을 뿐인데 무슨 중금속이 나오겠느냐? 바로 이 생각 때문에 위험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아무런 증상도 없이 아프지도 않고 기침도 나지 않고 피부 발진도 없습니다. 그저 밥을 먹고 지내는 것뿐인데 몸속에서는 조금씩 손상이 쌓여갑니다. 특히 뇌는 중금속의 가장 약한 기관입니다.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회복이 느린 기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 후반부에 가면 전기밥솥에서 어떤 상황이 가장 위험한지, 그 위험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인지,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방식은 무엇인지 모두 아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뇌 건강과 혈관 건강이 얼마나 안전해지는지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앞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밥솥은 편리합니다. 버튼 하나로 밥이 지어지고 보온 기능 덕분에 언제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편리함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있습니다. 전기밥솥 내부 코팅이 벗겨지면 그 순간부터 중금속이 밥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알루미늄 계열의 코팅이 벗겨지는 경우 밥과 수분과 열이 합쳐져 미세한 금속 가루가 떨어져 나와 우리가 매일 먹는 밥 속으로 섞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노후된 밥솥을 사용하는 가정의 밥에서 정상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는 금속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금속들은 몸 밖으로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뇌와 혈관과 간과 신장에 쌓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손상이 커집니다. 60대 이후 치매 발생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가 금속 독성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알루미늄은 뇌세포의 기능을 방해하며 신경 전달 속도를 떨어뜨리고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변화가 아무런 증상 없이 수년 동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유난히 머리가 자주 멍하다.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난다. 이름이 입안에서 맴도는데 입 밖으로 안 나간다. 이런 현상, 그냥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뇌세포가 어떤 이유로든 손상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 손상의 원인이 전기밥솥 사용 습관 때문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실험에서는 오래된 전기밥솥 중 절반 가까이가 내부 코팅이 손상되어 있었으며 그중 상당수는 중금속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밥솥도 내부 코팅이 미세하게 벗겨져 사용자 본인은 눈치도 못 챌 만큼
작은 손상이 생기며 중금속이 떨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증상이지만 꾸준히 축적되며 특히 뇌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건 내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런 느낌 드시죠? 바로 그 감각. 그것이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내과와 노년의학 분야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뇌 건강과 혈관 문제를 진료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통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검사상 큰 이상은 없는데 기억력이 빨리 떨어지고 정신이 멍하고 머리가 묵직하다는 분들 중 대부분이 중금속 노출 이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특별한 산업 현장에 종사했던 것도 아니고 금속을 만지는 일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먹는 밥을 노후된 전기밥솥에서 계속 지어 드셨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낸 뒤 밥솥 교체와 사용 습관 조절만 해도 몇 주 안에 머리 맑아지는 느낌이 돌아온 사례가 정말 많았습니다. 밥솥 문제를 이야기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마 그 정도일까? 밥은 매일 먹는데 그럼 지금까지 중금속을 먹었다는 말인가? 네, 맞습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늘 알려드릴 방식으로 밥솥 점검, 내부 상태 확인, 코팅 손상 여부 체크, 그리고 대체 조리법만 적용해도 그 위험을 거의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반드시 집집마다 알아야 합니다. 치매와 혈관 질환이 가족력을 가진 분이라면 더더욱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매일 먹는 밥 위에서 결정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부터 전기밥솥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 절대 하면 안 되는 사용 습관, 가장 위험한 3가지 상황, 그리고 건강하게 밥 짓는 원리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밥솥이 왜 중금속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 근본 원인을 알아야 실제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전기밥솥은 내부에 코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코팅은 열을 견디고 밥이 눌어붙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열과 수분과 세제를 반복적으로 만나면 점점 약해지고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습관이 이 코팅 벗김을 더 빠르게 합니다. 먼저 거친 수세미로 박박 문지르는 습관입니다. 밥알이 붙어 있다고 힘을 줘서 긁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행동 때문에 코팅이 얇아지고 금속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보온 기능을 지나치게 오래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합니다. 보온 기능은 계속 열을 가하면서 내부 수분을 증발시키고 미세한 열 손상을 일으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금이 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는 밥솥을 오래 쓰는 습관입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는 물건을 아껴 쓰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10년 넘게 사용한 밥솥도 멀쩡해 보이면 계속 사용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겉이 멀쩡해도 안쪽 코팅은 이미 여러 번 손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벗겨진 금속 가루가 밥과 섞여 몸속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신장과 뇌와 혈관에 쌓입니다. 중금속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신장은 매일 독소를 걸러내야 하는데 금속 성분이 쌓이면 신장 부담이 커지고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뇌는 금속 독성에 가장 취약합니다. 미량의 금속이 반복적으로 들어갈 경우 신경 전달 속도가 떨어지고 주의력이 흐려지고 기억 저장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 변화는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게 시작되기 때문에 대부분 노화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예방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밥솥의 사용 습관만 잡아도 중금속 노출을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특수한 약이나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병원은 문제를 치료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몸을 지키는 핵심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원인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신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혹시 내 밥솥도 그런 상태 아닐까? 내가 요즘 기억력이 떨어진 이유가 이 때문일 수도 있을까?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느낌이 건강을 지키는 첫 출발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제가 실제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왜 이 문제가 시니어에게 더 치명적인지, 그리고 왜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절대 잊지 못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73 어르신이었는데 몇 달 전부터 머리가 맑지 않다.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잠도 자주 깨고 기억이 밀리는 느낌이 든다며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었고 혈액 검사에서 미량의 금속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금속과 관련된 일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던 중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르신은 15년 넘은 전기밥솥을 쓰고 계셨습니다. 겉은 깨끗하게 보였지만 안쪽 코팅이 심하게 벗겨져 있었고 손톱으로만 긁어도 가루가 묻어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그게 그렇게 위험한 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밥솥을 새로 바꾸고 세척과 보온 습관을 조절하고 조리 방식을 조금 바꾸자 2달 정도 지나서 어르신이 다시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머리가 한결 맑습니다. 말이 술술 나오고 이름도 잘 생각나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사실 이런 사례는 정말 흔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우리 집 밥솥이 설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건강이라는 것은 작은 습관 하나에서 무너지고 또 작은 습관 하나에서 회복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밥솥이 아니라 밥솥을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론은 혈관 건강과 뇌 건강은 나이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생활의 아주 작은 부분을 바꾸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예방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솔루션을 근거와 이유와 방법까지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기밥솥을 계속 써도 됩니다. 밥을 계속 먹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법과 점검법입니다. 첫째, 밥솥의 코팅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이것만 알아도 중금속 노출의 절반 이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보온 기능 사용 습관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보온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셋째, 코팅이 벗겨지기 시작한 밥솥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하고 간단한 조리 방법입니다. 이 3가지는 과학적 근거가 매우 확실합니다. 코팅 손상과 중금속 검출은 이미 국내 연구에서도 밝혀졌으며 밥솥 보온 기능의 지속적 열 손상이 코팅 열화를 촉진한다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코팅이 벗겨진 밥솥을 교체하거나 조리 방식을 바꾸기만 해도 뇌 독성 물질의 노출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 임상 연구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방법은 모두 실천하기 쉬운 것들 뿐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실전 솔루션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3가지 핵심 솔루션을 여러분의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가장 효과가 좋았던 방법들이고 연세 많은 어르신들도 쉽게 따라 하셨던 방법입니다. 첫 번째 솔루션, 밥솥 코팅 점검 루틴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절반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내 솥을 햇빛이나 형광등 아래에서 살짝 기울여 보세요. 겉으로는 멀쩡해도
빛에 비추면 작은 반짝임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코팅이 벗겨진 부위입니다. 특히 바닥과 모서리와 수분이 자주 닿는 부분을 조심히 살펴보세요. 손끝으로 부드럽게 쓸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칠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미 코팅 손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교체하면 중금속 노출을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 보온 습관 조절입니다. 이것이 가장 시니어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보온 기능은 밥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인 열 손상이 생기면서 코팅 열화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원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밥을 지은 후 2시간 안에 밥을 덜어내고 나머지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밥이 필요할 때는 전자레인지나 찜통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코팅 손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솔루션, 대체 조리법 활용입니다. 코팅 손상이 시작된 밥솥을 바로 교체하기 어렵다면 대체 방법을 잠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흙냄비나 스테인리스 냄비도 생각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오히려 자연재질의 냄비는 금속 성분이 음식에 녹아날 확률이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전기밥솥이 아니어도 밥은 충분히 맛있게 지을 수 있습니다. 불 조절만 익히면 구수하고 담백한 맛이 납니다. 조리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건강을 지키는 일이니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세척 습관입니다. 수세미는 무조건 부드러운 재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중성 세제로 부드럽게 문질러서 코팅이 닫히지 않도록 관리해 주세요. 여기까지가 밥솥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3가지 핵심 솔루션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실천 팁을 실제 생활 속 루틴처럼 자동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솔루션을 알았다면 이제는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서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 연령층에서는 실천 방법이 복잡하면 비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아주 단순한 루틴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첫 번째 루틴, 아침 점검 루틴입니다. 밥솥 내솥은 매일 점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토요일 아침이나 집안일을 시작하는 날 한 번 밥솥을 꺼내서 빛에 비춰보고 거친 부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행동으로 대부분의 코팅 손상을 초기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루틴, 보온 금지 루틴입니다. 여러분께 강력히 권하는 방법은 밥솥 뚜껑에 작은 메모를 붙이는 것입니다. 보온은 2시간까지만. 이렇게 적힌 종이 하나만 있어도 습관은 크게 바뀝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한 76 환자분은 보온 기능을 자연스럽게 줄이면서 2달 사이에 신장 수치가 호전되었습니다. 세 번째 루틴, 대체 조리 루틴입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주말 하루는 전기밥솥을 사용하지 않는 날로 정하는 것입니다. 흙냄비나 스테인리스 냄비로 한번 밥을 지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밥솥에 열을 가하는 시간을 줄이고 코팅 손상이 누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루틴, 가족 동참 루틴입니다. 혼자 하려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하면 놀라울 정도로 쉽게 유지됩니다. 자녀분에게 밥솥 점검 루틴을 알려주고 손주에게 보온 2시간 메모를 붙여달라고 부탁하면 책임감이 생기면서 실천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마지막 루틴은 마음 루틴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이 마음 하나가 습관을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서 전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고 영상 마무리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딱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밥솥 하나가 뇌와 신장 건강을 지킬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에서 시작합니다. 내솥 점검, 보온 조절, 대체 조리. 이 세 가지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실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알았으면 오늘부터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과 신장 건강을 누구보다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100세 건강을 챙기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댓글에 여러분 집 밥솥 상태가 어땠는지, 보온 기능은 얼마나 사용하시는지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선에서 맞춤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분들 중에 기억력 저하나 신장 기능 걱정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